이제 경제 사정 변동의 그 예시로 이제 그 감염병, 1급 감염병 발생 이런 부분들을 하나 추가한 거죠. 예, 하나로 좀 명시한 거죠.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했던 부분을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 이제 1급 감염병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뭐 그 저기 깎아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경제 사정이 변동해야만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그게 이제 자기의 영업피해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사정이 변동됐다라는 입증이 필요한 겁니다. 네, 그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임차인은 어렵다고 해서 이제 그 증감 청구권 행사할 테고 실제로 그냥 그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상 변동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, 그 다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그 임대료 감정 재판에서 임대료 감정 이런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 감정인 주로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그런 감정평가사가 그 어느 정도의 폭을 조정해 주는 것이 그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재판에서 이제 감정 절차로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게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일 수 있는데 이걸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. 차임 증감 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해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권리관계가 형성돼 버리는, 그러니까 차임이 만약에 기존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임차인이 그 차임을 감액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감액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그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그 이제 실제로 과연 그런 그 경제사정 변동이 있었느냐, 또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그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임대인하고.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면은 다툼이 있게 되면은 재판으로 들고 가서 법원에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, 임대인은 만약에 임차인은 세입자는 20% 감액을 요구하는데 법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10% 정도만 감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요구한 시점 그 부분부터 이제 아까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0% 감액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요런 관계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. 그렇죠. 합의하면은 이제 법정까지 들고 올 일이 없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통해서 뭐 감정을 해야 되죠. 예, 예. 예, 그렇죠. 이게 이 제도가 이제 임대차 기간 도중에 변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1년 아니면 2년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근데 그 두 사람이 뭔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를 만약에 100만 원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1년이나 2년 안에 정해진 계약 기간 그 안에 급격한 경제사정 변동이 있기는 힘들잖아요. 우리 보통.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은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
경제사정 변동은 없는데 그냥 그건 너 개인적인 부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인정이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이고, 왜냐하면 계약기간 안에 급격한 변동이라는 건 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. 게다가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 나는 그 괜히 그 몇 푼 못 깎을 걸 가지고 임대인한테 심기 건드려서 심기 불편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뭐 권리금 보장도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불이익을 생각하면은 쉽사리 이제 임차인이 행동을 못했던 거죠. 일단은 지금 경제사정 변동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이 법 개정, 이 이전에 되지 않더라도 종전법으로도, 그러니까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이렇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는 경제사정 변동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그게 확 뒤집어진, 국내적으로나 그 국제적인 면에서 확 뒤집어진 그런 경제사정 변동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지금 그 임차인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지위, 임차인의 지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예전만큼은 임대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법적으로도 되고, 그 다음에 또 예전만큼 그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기니까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이렇게 행사가 많아지지 않을까